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자, 오늘은 김현태 707 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계엄 당시 군과 정보당국의 수장들이 대통령과 대면한 가운데 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지금 가 계셨는데 잠깐 나와서 또 저희 방송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신 분입니다. 국회 측 탄핵 수찬 중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선원입니다. 예, 지금 아직 그 6차 변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진술까지만 듣고 예,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 국정조사 특위가 또 진행 중에 있어서 가지고요. 예, 제가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조특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 곽종근 사령관 부분만 제가 청취하고 나왔습니다. 예. 곽종문 전 사령관의 진술 영상이 이제 추후로 지금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초반에 공개된 내용은 네, 당시 계엄 선포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군요. 오늘 현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예, 12월 1일 그 김용현에게 곧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6개 시설을 확보하라. 예, 그래서 선관위 3곳, 민주당, 여론조사 곳, 국회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막상 12월 3일 날 이렇게 계엄 선포 이런 식의 그 작전 대기 태세, 준비 태세에 돌입하라는 이런 지시가 먼저 김용현한테 왔었는데 그걸 듣고 이거 비상 계엄할 상황이 아닌데 음흠.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예, 하면서도 준비는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막상 계엄이 되니까 군을 투입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중요했던 것은 예, 네.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네, 오늘도 다시 그렇죠. 한번 요원이 네. 아니라 국회의원 맞다 이렇게 진술을 확인해 예. 준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예, 국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원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상황을 대통령도 TV로 보고 있었고 예, 곽정근 사령관도 앞에 왼쪽 본인 사령관실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온 것이죠. 까지 가결 정족수가 음, 안 됐으니까 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을 끄집어내라. 음, 이렇게 분명하게 지시를 받았고 음,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낼 인원은 국회의원밖에 예,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그 지시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느냐 예, 하는 것들을 707 특임단장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707 특임대가 계속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혹은 그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음, 중지시켰다는 것이고 예, 1시 2분에 통과된 것을 보고 나서는 아예 군을 바깥으로 다른 제2외부의 직결 장소로 이동시켜서 철수시켰다 하는 것이 곽정근 사령관의 일관된 진술이고 증언입니다. 예,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진술은 또 김영인 전 장관이 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당시 707이 절제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신도 707 특임단장과 현 상황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그러면은 끌어내려는데 어떻게 해서 끌어내느냐. 예. 공포탄을 쏘느냐, 테이저건을 쏘느냐, 음. 아니면 단순을 해서 끌어내느냐. 셋 다 안 되겠다고 두 사람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707 특임단장이 임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곽정근도 그러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음.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내려서 국회 본청 안으로 의사당 본회의장 안으로 침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대통령 분명히 의견 정족수 150명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문을 예,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당시 그렇죠. 707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가결이 되지 않도록 막아라고 하는 짓인데 그걸 막으려면은 음. 문을 때려 부수려면 그 문이 철문입니다. 어허. 언뜻 보면은 나무 문 같죠.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게 철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려면은 음.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가서 끌어내려면은 테이저건으로 쏴서 의원들을 기절을 시키든지 음. 공포탄을 쏴서 의원을 거의 반죽음의 상태로 가거든요. 공포탄도요. 예. 가까이서 쏘면 죽습니다. 음.
사람들이 몰라서 예.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707 특임단장의 보고가 있었고 곽정문 사령관도 그럼 멈추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 이후에 본인도 진술한 게 있는데 예, 의원을 있습니다. 끌어내라고 한 건 예, 곽종근만의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예, 2월 4일 그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듣고 또 오늘도 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대면하에 듣고 보니 예, 이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예. 공작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하더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 이미 저를 포함해서 지난 8월 달부터 음. 자, 방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경호처장 관제에서 모여서 예. 만찬을 하고 이건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여기서 어떤 계엄이 논의됐다면 내란 애비 음모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미 그때부터 내란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김영희 의원이 내란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자신들이 내란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성공을 못한 거죠. 즉 민주당이 막아냈고 시민들이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곽정근 사령관도 707 특임단장과 함께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사실상 항명을 하면서까지 이행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란이 막아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내란 프레임을 짰다 어쨌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망상이죠. 지금도 윤석열 피청구인은 감옥 안에서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검찰 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걸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혼자 다시 그 망상의 세계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잘못된 짓이면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제가 방송 전에도 확인을 그런 했는데 이야기를 했죠. 예.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이 예. 아니 그게 잘못된 지시 같으면 안 따르면 되지. 그리고 나한테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곽정근 사령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런 지시를 받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707 특임단장과 협의를 해서 예.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의 지시는 금방 끝났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도 6번 이상 전화해서 지시를 했고 맞습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도 4차례 이상 지시를 했고 방첩사 여인영에게는 수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예. 여인영은 12월 7일 날 국회 정보회의가 무산되긴 했지만 거기 와서 저하고 신성범 정보위원장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전화를 수백 통 했다는 거예요. 걸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도 설치 준비도 하고 그리고 대원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속에서 홍장원 선배와 통화도 했다. 홍장원이 육사 43기고 여인영은 육사 47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시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서 지시 이행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고 안 했다는 건데 거기다 대놓고 다시 대통령님 내가 지시 이행 못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곽정근 사령관이 답변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지난 예. 그 4일 변론기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 지금 어떤 탄핵 심판 과정이 뭐 누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듣고 예. 계십니까, 의원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12월 3일 10시 22분경인가요? 예. 그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엄 선포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국회 전부 적대 세력, 반국가 세력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거에 척결 처단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포고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1조. 모든 국회의 정치 활동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에 의대생들 전공의까지 다 48시간 내에 복귀해라. 복귀하면 처단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실패에
한 거죠. 저지한 겁니다. 민주시민과 저희 민주당과 양심적인 군인과 홍장훈 차장 같은 분이 있어서 막아진 겁니다. 예. 그러니 대통령 윤석열로서는 국가 비상입법 대책기구까지 만들려고 했고 선관위도 없애버리려고 했고 예. 노상원을 통해서 수거 사살하려고 했고 백령도 작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달빛을 그림자를 쫓은 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스스로 고통스러운 심경을 표현한 것이지 예. 아무 일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불법 내란을 자행한 것입니다. 지난 그 화요일 날 예. 정보사의 휴민트 담당하는 HID 부대를 관리하는 최고 전문가 장군이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보사령부는 그동안 어떠한 쿠데타도 관여한 적이 없다. 왜? 계엄군이 되지 않거든요. 계엄군이 되면 어느 지역을 맡고 어디로 투입돼야 되잖아요. 예.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목표 지점이 따로 다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부대별로 특히 북한에 대해서 유사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사령부는 후방 계엄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부대라고 했습니다. 예. 이 부대를 후방에서 선관위를 비롯해서 온갖 작전과 공작을 위해서 투입하려는 행위 자체가 계엄법 위반이다로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예. 내란인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실패해서 어떻게 이게 실패했지라고 하는 어떤 그 고통, 자기의 심경을 저는 구름에 달에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인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6차 변론기일 과정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지난번 5차 변론기일에도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제기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곽종근 그 전 사령관 그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 문제를 좀 제기하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있었느냐,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설왕설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뭔가 재판정 안에서 신빙성 제기가 강하게 있었던 겁니까? 또 언론 보도가 또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이제 그 헌법재판관 중에서 정영식 재판관님은 이 사건 주심 재판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확인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역할이 바로 정영식 재판관님의 임무이자 역할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훈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지 않습니까? 검거 지원 요청이냐 검거 요청이냐. 검거 요청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능력이 있냐 아니면 법률적으로 되느냐 마느냐까지 물었고 홍장훈 차장에 대해서 능력은 있다. 지원 요청이든 검거든 능력이 있는데 그 정영식 재판관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부정확한 점도 있다 하고 털어버리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게로부터 정확하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논의 과정에서 이제 마디마디 따로 떼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영식 재판관이 분명하게 해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진술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인원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페이저건이냐 아니면은 뭐 단전 단수냐 이런 걸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김현태 707 여단장 출석했는데 이분이 이제 박선원 의원께서 707 단장을 자주 대통령실로 불러서 술을 먹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진술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의원님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경호처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김현태 단장이 그래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양심적으로 진술하겠다고 이런 표명을 한 상태이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번 내란 사건에서 제일 그 최전선까지 투입된 부대의 부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군형법상 반란죄에서 가장 그 주요 임무를 실행한 종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김현태 단장을 더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때가 되면 밝혀집니다. 다만 음. 김현태 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대로 경호처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때 되면 밝힐 텐데 지금은 김현태 단장이 조금 있으면 이제 군 검찰단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거든요. 예. 그때 되면 그 사람이 그래도 707 특임대가 진압하지 않도록 역할을 한 점도 있고 제가 그런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너무 김현태 단장을 어렵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5차 네. 변론 때도 우리 의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홍장원 차장과 윤 대통령 발언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체포 지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단순히 나는 격려한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으라는 건 간첩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사실 이때 저는 그 출석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 시간에 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아하, 예.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시 반경에 대통령이 한번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진 축상에 대기하라. 중요한 지시가 있다라고 했었고 예. 그 다음에 다시 11시경 10시 50분경인가요?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과연 그 시간이 격려할 시간입니까? 밤 11시 다 됐는데. 그때는 10시 23분에 TV 앞에서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연설하고, 약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당신 지금 부대 어디까지 가 있느냐 확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요 임무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예. 이번에 다 싹 정리하자, 쓸어버리겠다. 홍 차장도요, 이 발언을 상당히 순화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한 강력한 표현을 들은 이 홍 차장이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순간이 격려할 순간이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체포 지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 윤석열 피청구인의 입장이 서는 것이지 무슨 격려입니까? 격려. 해외 순방 다녀온 적도 없는데 최근에는. 예. 네. 대통령 인수는 그럼 대통령 인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 완전히 사실이 아니죠. 그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밤 10시, 11시 돼가지고 무슨 격려를 해요? 홍장원 1차장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8시 40분에 12월 3일 8시 40분에 국정원장이 왔잖아요. 예. 와서 그 김영현에 의하면은 국정원장에게도 그 지시 문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기 한덕수 총리한테도 줬고 최상목에게도 줬고 다 전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홍장원에게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8시 30분에 홍장원하고 한번 통화하고 8시 40분부터 30분에 통화하고 40분부터 조태용 등이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건도 하나 지시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50분에서 11시 사이에 또다시 홍장원에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에서 특별한 임무 하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고 홍장원 차장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지시를 하려면 내가 국정원장에게 통화했겠지. 내가 왜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겠냐. 지금 윤 대통령과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홍장원의 입지가 조태용보다 높고 세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조태용이 본인이 24년 3월 달에도 대통령이 계엄할 것 같고 비상대권 행사해야 된다 해서 그런 마음 가지시지 말라고 진언했다 그러고 또 본인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12월 3일 8시 40분에 대통령 만나고 계엄하지 마십시오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홍장원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싶었다 하는 게 홍장원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사이니까 홍장원에게 별도 지시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내란 청문회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출석을 했었는데 이제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그 쪽지, 그 쪽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에 받은 쪽지가 접혀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펴보지 않았고 1시 50분 정도에야 그 내용 파악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대통령에게
참고하라고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대통령과 장관에게 참고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 보면은 뭐뭐 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성할 것, 예. 예비비를 확보할 것, 국회에 임금을 부여하면 모든 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지시 문건이고요. 예. 근데 본인은 이것을 안 받다고 해야 이 내란과 계엄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2번 접었다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접혀서 3번 접혀진 것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1시 50분에 봤다고 그러는데 그럼 다 펴서 봤느냐 그랬더니 펴서 보지 또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혀진 채로 검찰에 제출했냐 그래서 누가 제출했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안 보고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 그랬어요. 어허. 근데 처음 이야기할 때는 민병득 의원한테 답변할 때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말도 안 된다. 첫 번째, 2번째, 3번째 모두 불법이고 말도 안 된다. 예. 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 지시문건 다 읽어본 것이죠. 근데 보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접었다. A4 용지가 접혀 있고 못 봤다라고 하는데 예. 쪽지가 접혀 있는 채로 그러면 검찰한테 제출했냐? 그 검찰에 제시된 문서 보면은 종이가 접혀진 형태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럼 거짓말이다 이것이죠. 아, 안 봤다는 건 거짓말인 것 거짓말이다. 예, 안 봤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예.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하시면은 곤란하죠. 예. 자, 의원님 다음에는 스튜디오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